변기에 앉았는데 1에서 2분이 지날 때까지 소식이 없다면 그건 싹수가 노란 거예요. 변기에서 당장 일어나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야말로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한 번쯤은 볼일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학문 건강은 왠지 모르게 부끄러워 누구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힘듭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대장, 학문 건강에 대해 배워보고 실천 방법까지 배워봅시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책을 곁에 두고 좋은 흔적을 남기는 채널, 책, 곁에 두고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똥과 아픈 똥. 변을 살피면 우리가 먹은 음식은 물론 우리의 건강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한 배변을 이루길 바랍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누구나 건강한 바나나 똥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내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생겼다면 이상한 모양의 심상치 않은 색의 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체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변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바나나 모양의 부드럽고 길쭉한 똥입니다. 튜브에 담긴 연고를 힘주어 쭉 짰을 때 나오는 연고의 모양과 비슷해요. 그렇다면 건강 적신호를 알리는 변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자갈처럼 동글동글한 모양의 자갈똥은 식사량이나 식이섬유가 부족할 때 나오는 형태예요. 체중을 감량하겠다며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였을 때 혹은 야채 섭취량이 너무 적을 때 발생하니 더 올바른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5cm 정도 길이의 굵은 덩어리 똥은 수분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니 수분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얇은 수제비 모양의 똥은 지금 배변이 필요하지 않은 똥, 다시 말해 내일이나 모레 쌀 똥을 미리 싼 것이라 볼 수 있어요. 필요치 않음에도 변기에 오래 앉아 쥐어짜낸 경우라 알 수 있지요. 이렇게 배변 시간이 길다는 것은 변이감의 원인이 치질이나 암덩어리일 수도 있으니 진찰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배변을 하자마자 변이 물에 풀어진다면 변비 치료를 위해 팽창성 소화제를 복용했거나 잘게 자른 섬유소를 먹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본인의 건강 상태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이 뾰족하게 각진 작은 변은 항문 질환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성 치열이나 내치액 부종으로 항문 출구가 좁아졌을 때 발생하는 경우이니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봅시다. 두 번째, 똥꼬 의사가 제안하는 333 항문관리법. 333요법은 항문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평소 꾸준히 따라 해 습관으로 만들면 항문이 건강해지고 잔변감과 가짜 변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호가 왔음에도 화장실에 제대로 가지 못할 때 333요법을 실시해보세요. 만약 이때 변이감이 금세 사라진다면 이는 가짜 변비입니다. 다만 333요법을 시행하였음에도 잔변감과 변이감 등이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화장실을 시원하게 다녀오지 못한다면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3분 이내 똥 싸기. 직장에 변이 있는 경우 1에서 2분 안에 변을 시원하게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3분 안에 똥을 싸지 못한다면 직장에 변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미련 없이 일어섭니다. 3분 좌욕하기. 섭씨 38도, 섭씨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항문을 충분히 담급니다. 그러면 항문 괄약근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치액 부종이 감소되며 항문 불편감과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줄어들어요. 변비와 치질 등의 증상 완화에도 탁월합니다. 단 반드시 좌변기 위에서 시행하세요. 30분 침대 위에 엎드리기. 가슴과 배, 무릎이 침대에 닿도록 엎드려 몸을 이완시킵니다. 평소 앉아있는 자세는 항문으로 피가 몰리는 자세이지만 엎드려 있으면 엉덩이가 높은 상태가 되어 항문에 부기가 빠지고 변이감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색이 보내는 위험신호. 변의 모양만큼이나 색 역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출혈의 여부예요. 출혈이 없는 건강한 변의 색은 황색이나 갈색입니다. 하지만 대변이 붉거나 검붉은색 혹은 흰색을 띠면 질병이 발생한 것일 수 있어요.
물론 무엇을 먹었는지에 따라 대변 색상의 변화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밝은 붉은색의 변을 보았다면 치질 같은 항문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검붉은색 변입니다. 이는 식도 위 12지장 소장 등 상부 위장관에 출혈이 생겼다는 신호예요. 심할 경우 위궤양, 위암, 출혈성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 직장암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변의 색이 하얗다면 담도폐쇄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도 결석이나 담낭암, 담도암으로 인해 담도가 막히면 담즙이 쓸개관을 통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요. 그 결과 담즙이 대변에 섞이지 않아 흰색을 띠는 것이지요. 녹색똥은 두 가지 원인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만약 녹색 채소를 과량 섭취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장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소장에 염증이 생겼거나 장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이 흡수되지 못한 채 물과 함께 대장으로 흘러들어가요. 이때 너무 많은 양의 담즙이 넘어오면 변의 색이 노란색으로 바뀌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해 장운동이 빨라져 설사를 할 때 녹색 변이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화장실 상황은 어떤가요? 내가 어떤 색의 변을 보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내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건강한지 빠르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쾌변을 부르는 바른 배변 자세 익히기. 알고 있나요? 배변이 술술 이루어지는 자세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변기 위에 앉을 때 몸을 꼿꼿이 세우는데 이 자세는 오히려 배변 활동을 방해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꼿꼿이 앉은 자세에서는 배변 통로가 완전히 열리지 않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살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앉거나 서 있을 때 직장과 항문을 고리처럼 걸어 한쪽 방향으로 꺾이게 만드는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치골직장근입니다. 이 근육이 직장을 세게 당기는가, 느슨하게 풀어주는가에 따라 각도가 달라지는데 이 각을 항문직장각이라고 해요. 평상시에는 치골직장근이 직장을 당기고 있어 직장과 항문의 각이 90도 이하를 이룹니다. 그 덕에 대변이 흘러나오는 걸 막을 수 있지요. 반대로 치골직장근이 느슨해지면 꺾임이 사라지면서 직장과 항문이 이루는 각이 120도까지 펴집니다. 즉 배변 통로가 일직선이 되어 스키를 타고 거침없이 내려오듯 대변이 한 번에 말끔히 배출될 수 있어요. 치약과 같다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꺾어진 치약과 쫙 펴진 치약 둘 중에 어떤 치약이 더 잘 나올까요? 생각할 것도 없이 쫙 펴진 치약입니다. 우리의 화장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도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앞서 말한 각도를 염두에 두고 변이 미끄러지듯 잘 나오는 자세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면 직장이 상쾌하게 비워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변기에 앉아 두 다리를 45도로 벌리고 양쪽 팔꿈치를 양쪽 무릎 끝에 대세요. 그러면 자연스레 허리가 숙여집니다. 그 상태에서 배꼽을 앞으로 내밀면 골반이 벌어지고 회음부 하강이 이루어져요. 이때 상체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 양손은 깍지를 끼고 일어설 때 어지럽지 않도록 고개는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항문직장각이 일자로 펼쳐지는 일명 쾌변을 부르는 자세입니다. 이때 발 아래 발 받침대를 대는 것이 쾌변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자세로도 이미 충분할 뿐만 아니라 발 받침을 활용할 경우 오히려 옛날처럼 쪼그려 앉는 불편한 자세에 가까워지므로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세요. 다섯 번째, 진짜 변비와 가짜 변비를 구별하라. 변비는 직장에 변이 있음에도 배변을 하지 못하는 진짜 변비와 직장에 변이 없는데 변이감만 느끼는 가짜 변비로 구분됩니다. 직장으로 대변이 넘어오고 그 압력에 의해 똥 마려 신경이 자극받으면 우리는 바로 그때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자마자 15초 이내에 볼일을 볼 수 있어요. 직장에 대변이 있다면 15초 이내에 배변이 시작되어 1에서 2분 안에 모두 끝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변이감을 느껴 화장실에 갔지만 배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이것이 바로 가짜 변비입니다. 직장에 변이 없음에도 변이감을 느끼는 경우이지요. 이 경우는 대변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똥 마려 신경에 자극을 준 상황입니다.
내치액 덩어리가 부어올랐거나 암덩어리가 그곳에 위치하며 신경을 자극하거나 항문을 조이는 괄약근의 힘이 약해져 장점막이 밀려나온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런 증상을 겪을 때 계속 변기에 앉아 힘을 쓰면 증상이 더욱 악화되고 괄약근의 기능도 약해지지요. 변기에 앉은 뒤 1에서 2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신호가 없다면 진짜 화장실에 가야 할 타이밍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변이감 때문일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 주세요. 6번째, 건강한 장으로 거듭나게 하는 8가지 식재료. 지금부터는 장이 힘을 발휘하도록 돕고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식단에 지금 소개하는 식재료를 포함해 보다 건강한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합시다. 현미. 왕겨만 벗겨낸 상태로 도정을 하지 않아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곡물입니다. 식이섬유 함유량이 무려 백미의 6배에 달하지요. 단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변비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키위.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 모두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변비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또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을 줄여주는 큐틴이 많아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식이섬유와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외에 칼륨, 비타민 B, 엽산 등의 성분도 가득합니다. 사과.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해 장내 묵은 변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해독작용도 뛰어나 장 속의 유해물질을 체외로 빠르게 배출합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게 쾌변하는 데 좋습니다. 당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변비 해소에 탁월합니다. 비피더스균을 활성화시키는 성분도 함유해 꾸준히 먹으면 묵은 변 제거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버섯. 식이섬유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이며 면역 증강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변비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장내 세균의 균형도 조절해 줍니다. 고구마. 변비 해소에 효과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칼륨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혈관 건강에 좋아요. 된장.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변비를 개선해주며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암, 항균 작용이 뛰어난 키토올리고당도 풍부한 대표적인 발효식품입니다. 7번째, 식후에 마시는 물이 소화를 돕는다. 물을 자주 마시라 권유하지만 반대로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밥과 함께 물을 마시거나 밥 먹은 직후에 바로 물을 마실 때예요. 식사 도중이나 직후 곧바로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 효소가 희석되어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오히려 식사 후 따뜻한 물을 마시면 소화 효소가 음식물에 더욱 잘 달라붙어 소화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그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음식물과 함께 공기가 입으로 들어가면 음식물 사이사이 빈 공간에 공기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소화 효소가 음식물 사이 공간을 파고들기 힘들어요. 이때 물을 한 컵 마시면 음식물 사이 공기로 채워져 있던 빈 공간에 물이 채워지면서 소화 효소가 그 사이 공간에 물과 함께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 덕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각자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해내 소화 작업이 착착 이루어지지요. 만약 물을 마시지 않아 음식물 사이에 공기가 가득한 채로 장에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에 소화 효소가 접촉하지 못하고 그렇기에 소화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부글거리며 대장으로 넘어갑니다. 미처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은 장에 오랜 시간 머물며 부패하기 시작하고 독소와 노폐물로 변해 우리 신체를 공격하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식사 후에 물을 마셔도 소화에는 문제가 없고 물을 마셨을 때 소화가 더 잘 된다면 얼마든지 마셔도 좋습니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사람들은 대개 건강을 위해서 라면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 챙겨 먹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에 좋다는 그 많은 음식들 먹고 나면 그만일까요? 내 몸으로 들여보내는 것 못지않게 건강하게 소화,
흡수 후에 적절히 배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죽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야말로 건강의 기본이요.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잘 사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여겨 어느 날 이상 증세가 생겨도 병원을 찾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을 쓴 이른바 똥꼬의사 선생님은 농담 삼아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들어오세요. 해치지 않습니다. 이 책으로 그리고 이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몸 가벼운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당신의 하루가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를 읽고